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 2021학년도 창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평면 이론의 가장 기본이죠. 루트 x좌표의 차이 4가 되니까 4 제곱해주면 되겠고 y좌표의 차이 구하게 되면 1 되는 거는 1 제곱해서 루트 16에 루트 17입니다.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표 차이를 제곱해서 구해가는 피타고라스 원리를 좀 적용해서 만든 공식이 있는 거죠.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평면 이론의 기초 이론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립부등식인데 1차니까 자신감 갖고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전개해가면서 2x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항시켜서 6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6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x값이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2x 마이너스 2 된 부분에서 13 마이너스 3x 이항시켜서 5x 이항시켜서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좀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정수들을 합하라는 정수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처리되겠죠. 합해야 되는데 여기 또 0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2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차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집중력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절대값이 두 개가 돼서 조금 좀 긴장이 되는군요. 자, x값 각각 0 되는 좌표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는데 이거보다 작을 때 부분하고 지금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돼 있다면 범위를 이렇게 세 조각으로 좀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 식을 좀 나눠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둘 다 음으로 풀리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플러스에 x 마이너스 1 3보다 작다 처리되는데 그냥 곧바로 쓸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니까 x값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래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 부분들이 양으로 풀리는 거니까 2의 x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여전히 음의 x 마이너스 1 3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3x가 되겠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x 값은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동시에만 이 부분들이니까요. 일단 이제 범위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위에를 범위를 좀 써놔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에서 여기 이제 공통 부분이니까 x 값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쳐야 되겠고 이것도 이제 공통 부분을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좀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두 다 양으로 풀리는 거니까요. 2배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 3보다 작다 처리되는데 계산하면 x겠고 플러스 2 플러스 3 3은 지워지는데요.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1보다 큰 곳에서 0보다 작은 범위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위에서 이렇게 구해간 부분들 근데 이제 여기 범위가 좀 이렇게 겹치는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분의 2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해서 최종 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개수 물어본 거군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0까지 되는 거죠. 1은 좀 안 되는 거니까 5개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해서 전체는 6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거 없습니다. 절대값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범위를 좀 세 조각으로 나눠서 이 과정 자체가 좀 이런 게 좀 힘든 거죠. 이렇게 여러 번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된다. 그런데 차분하게만 대처하게 되면 각각 한 가지 풀이할 때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 세 개가 아니라 더 이상 많이 나와도 풀이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겠다. 계획값의 범위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고차가 음이돼서 좀 불편할 때는요, 이렇게 좀 부호를 좀 바꿔서 3-k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는 게 좀 좋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이때 이제 해석할 때는 항상 2차 함수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2차 함수를 이렇게 x축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니까 요 그램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넣으면 되죠. k제곱 마이너스 4배의 3-k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x축하고 만나는 게 없으니까요. 해가 0보다 좀 해가 없는 그런 형태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6하고 K값이 2가 되는 건가요? 2, 6,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K값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일단 뭐 주어진 식 이렇게 양수 부분 되게 처리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항상 해석할 때 중간에 이렇게 좀 그래프를 좀 떠올려서 해석을 거쳐서 무엇을 풀지를 좀 결정해가라.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뭐 곧바로 하려고 하다가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중간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 평상시 습관을 좀 잘 들여둬야 되겠습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직선 위의 점 좌표를 뭐 A 이렇게 되면 굳이 B라고 넣을 필요가 없습니까? B 값은 뭐 A 플러스 이렇게 좌표를 넣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곳에서부터 거리를 같아야 되니까 거리를 직접 구하면 되겠습니다. A-2의 제곱 여기는 그러면 A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0,4에서도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A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A 플러스 1에서 4를 빼니까 A-3의 제곱 이렇게 쳐서 거리가 서로 같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좀 하나 더 적어야 되겠고 전기할 때도 a제곱이 또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것만 써도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것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항시켜서 2a 처리되게 되면 여기가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그럼 이제 a 값이 이제 2분의 5입니다. 나오면 되겠고 그럼 b 값은 더하기 해주니까 b 값은 2분의 7 해서 나왔는데 8a b를 구하라는가요? 8 2분의 5 2분의 7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를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약분하면 좀 되는 거니까 2가 좀 나오니까 10에다가 그럼 뭐 70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 결과를 좀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그래프 직선 위에 점이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뭐 A, B라고 했는데 A, 이거 이렇게 문자를 좀 하나로 넣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좀 센스 있게 대처해가는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직선과 직선은 평행하고 평행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 조사만 열심히 잘하면 되겠습니다. y는 하고 정리하면 2분의 3에서 이제 기울기 이렇게 구해갔는데 그 다음도 기울기로 가면 y는 하고 정리하면 a 플러스 이렇게 나온 거니까 기울기가 좀 서로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평행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양식에서 빼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가볍게 구하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직이면은 역시 이것도 이제 기울기 가지고 조사하는 거죠.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요거 기울기는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에 b 플러스 1분의 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기울기를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를 내야 되겠다 이런 이론을 좀 이용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이렇게 좀 바꿔가는 거니까 곱하기 할 때 3b는 2배의 b 플러스 이렇게 좀 곱하기 하는 부분들이 좀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b 값은 얼마입니까? 2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뭐 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러면은 2분의 3이 좀 답이 되는 건가요? 2분의 3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행하고 수직일 때 무엇을 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평행일 땐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되겠고 이건 이제 평행 그 다음에 수직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뭐 기울기의 곱인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요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알아서 문제풀이에 적용해 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직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울기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들이니까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세 점을 곡시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게중심 좌표 이론 중에서 무게중심 좌표는 이렇게 x좌표들을 전부 다 더하기 하고 y좌표도 똑같은 패턴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다. 이런 이론 학습이 되는지 좀 점검해 가는 거죠. 3분의 x좌표들 2, 0, 마이너스 5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y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3 1, 2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 부분들이 무게중심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산하게 되면 3분의 여긴 마이너스 3 처리되겠고 여긴 3분의 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인데 뭐 이 둘을 좀 곱하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쿠 곱하기 해주면 0 곱하기 해주면 무조건 0이죠. 아주 좀 재미난 형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면 이론 할 때 있어서 무게중심 이런 부분들은 또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중요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둬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원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물론 이제 중심에서부터 거리. 이때 이제 뭐 거리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니까 더 연장해가지고 반지름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원 방식 정리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제곱할 때 지금 10이 좀 만들어 주겠고, 그 다음에 또 6을 좀 이항시키는 거죠. 반지름 길이를 또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x 플러스 3y 플러스 30은 이꼴 제로라는 거에다가 중심좌표 마이너스 1,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4제곱 3제곱 5분의 9 바로 써도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9 플러스 30 이렇게 처리돼서 절대값 해주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되는데요. 35니까 7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길이가 7 나와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또 16에 4가 들어있는 있는 거니까 합쳐서 최대 길이는 얼마? 11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아주 좀 중요한 건데, 왜냐면 출제에서 워낙 놓고 좀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데, 이때 문제 풀이는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풀이가 가장 좀 효율적인 풀이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점 4,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P1, 계속 연결되는데요. 그럼 P1부터 구해야 되는데요. x축 대칭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은 y보가 바뀌는 거니까 4,-3에서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P2는 그러면 y축 대칭 했으니까 x보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4,-3 되겠고, P2를 다시 원점 대칭이고, 계속 가는데요.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보고 바뀌는 거니까 4,3에서 구해주면 되겠고, 이걸 또 다시 y는 equal x 대칭인 것을 P4, 그러면 xy 바뀌니까 3,4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 3, 4. 정신없이 쫙 구해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xy 원점 이걸 계속 대칭이동하는 점을 Pn이라고 했을 때, 와, 계속 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P5 이렇게 되게 되면 순서가 x축 y보 바뀌는 거니까 3, 마이너스 4 p6 해주면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p7 하게 되면 이제 둘 다 부호 바뀌니까 3, 4 p8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x니까 4, 3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요 지금 8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맨 처음 시작한 점은 되돌아왔죠. 알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러면 몇 번마다 규칙이다, 8번마다 규칙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이때 이제 그러니까 뭐 101번째 하는 거지. 규칙 없이 한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8 곱하기 12 해주면은 28이 16에다가 9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P 101이다 이런 얘기는 96을 좀 빼면 96이 다시 이제 뭐 제자리인 P 8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97 이런 식으로 또 가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그러면 96을 좀 빼버리면 되죠. 이게 좀 A, B라는 것은 96을 빼게 되면 4에다가 P5가 되겠네요. P5 A,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P5의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3, 마이너스 4입니다 되겠고, 이때는 이 두 값을 더하게 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규칙 좀 찾아가는 거니까 문장이 좀 길게 나왔다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좀 읽어가면서 뭐 거의 뭐 시키는 대로 뭐 이렇게 좌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대신 x축, y축, 원점, y는 equal x 대칭 가장 기본적인 변환이긴 한데 이런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는 철저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세 점을 꼭지점하는 삼각형 ABC를 면적이 같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눈다. 이때 직선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좌표들을 보게 되면 1,0 있고 2분의 3,0도 있고요. 0,1도 있군요.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가 되가는 건데 밑변 곱하기 높이 형태로 이제 넓이를 구해가면 되는군요. 그럼 2분의 1, 여기 좌표가 1, 1에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가로 길이 2분의 1에 세로 길이 이렇게 처리해서 넓이가 좀 4분의 1 이렇게 좀 나오면 그런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선들을 쭉 그어서 뭐 이 위쪽 넓이를 한번 구해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럴 때 이제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8분의 1 이렇게 좀 돼서 그럼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넓이가 같아지는 부분 형태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빗금친 이런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큰 삼각형 넓이에서 작은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구해가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 뭐 직선의 방식들 좀 구해야 되는데 뭐 요 직선의 방식은 y는 equal 마이너스 x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쪽 직선의 방식은 y는 2분의 3에다가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이렇게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식들을 좀 구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이 기울기를 구해가야 되는 거죠. 기울기를 구하니까 y는 equal mx에서 이 m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y는 이꼴 mx에서 이제 교점을 좀 찾아가면 되겠죠. 이항시키니까 m 플러스 1, x는 이꼴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좌표 자체가 m 플러스 1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y는 이꼴 mx 하고 또 교점을 구하게 되면 m 플러스 1에 3분의 2 x 처리해준 그거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m 플러스 3분의 2 분의 1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했냐면요, 큰 삼각형 넓이 이렇게 구해갈 때 이 x좌표가 이제 높이로 쓰면 되죠. 이렇게 높이로 좀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공통에다가 큰 삼각형 넓이 구해갈 때는 밑변 길이가 m 플러스 3분의 2 분의 1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는 또 m 플러스 1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차이를 구하면 되겠고, 높이는 1이니까요. 계산 결과 8분의 1에서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통분을 하게 되면 m 플러스 1, m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고, 이것을 빼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 결과는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뭐 곱하기를 좀 열심히 좀 잘 하게 되면 3배의 m 플러스 1, m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4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하하,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뭐 3을 좀 아니 뭐 그냥 열심히 좀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뭐 그래도 m 플러스 1, 3m 플러스 2 이런 부분들이 전기가 좀 수월한가요? 그럼 이제 어쨌든 3m 제곱에다가 3m에다가 2m에서 5m 처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2인데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처리해주면 1, 3에다가 그 다음에 2,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m 값은 마이너스 2하고 3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서 n 값을 구해가야 되는데, 당연히 뭐 3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음수 형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주어진 상황 자체를 뭐 이해를 좀 정확하게 잘 해서 무엇을 풀지를 좀 결정해가는 과정 자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 뭐 가장 기본적인 넓이 구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가 8분의 1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때 이제 이렇게 큰 삼각형 넓이에서 작은 요 삼각형 넓이 요 부분을 빼는 그런 형태를 취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직선의 방정식들 구해서 x좌표들을 열심히 구해간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구해야 될 삼각형 이제 높이 형태에 좀 사용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도형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를 좀 결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좀 약간 좀 신경을 써서 학습을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변길이 자체가 좀 나왔습니다. 5, 6, 4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내심일 때 이때 이제 B는 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심을 구해간다는 것은 뭐 각이 이등분선이다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D점 부분들에서 할 때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하나 좀 살펴보면 5, 4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이 B가 이제 이렇게 5대 4가 되는 이런 위치입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5대 4 위치.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실제 길이 자체는 9분의 좌측을 보게 되면 BD 길이를 구하려면 9분의 5를 차지해 주는 거죠. 9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실제 길이가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곱하기 해주면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2니까 3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이제 3분의 1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각이 이등분선 이쪽만 각이 같은 게 아니라 이쪽도 각이 같은 거니까 이때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쪽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봤을 때 각이 이등분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여기가 이제 I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변 길이는 3분의 10 여기가 또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볼까? AI 위쪽부터 AI 대 ID 이렇게 처리된가요? 이 B 자체는 그러면 방금 전에 이게 적용했던 이 이론들을 그대로 적용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AI 대 ID 이 길이 B라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5 대 3분의 10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거죠. 전체 약분하면 1대 3분의 2가 되겠고 이 부분 뭐 3대 2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거기에다 또 열심히 또 곱하기를 하고 또 5를 또 곱하기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6에다가 5를 곱하기 되니까 6, 5, 30 해서 30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각이 등분선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만 해서 이제 딱 변길이 구해갈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다시 좌측에 이렇게 삼각형 ABD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디어를 재미나게 좀 적용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참수 fx가 x제곱으로 아주 깔끔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을 좀 풀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3분의 1 x제곱은 k보다 이런 거 푸는 건가요? 와우. 어쨌든 열심히 풀면 되겠는데 뭐 정수의 x가 9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 값들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x제곱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k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x값의 범위가 루트 3k 마이너스 루트 3k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대칭 구조 형태로 해서 범위가 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K에서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뭐 정수개수가 이제 9개가 된다는 얘기는군요. 중간에 0에서부터 이제 4까지가 돼야 되죠. 1, 2, 3, 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5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곳에서 루트 3K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범위가 생기는 뭐 이런 부분들 좀 처리해달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럼 3K가 제곱하니까 16보다는 크고 25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3, 5, 15, 3, 6, 18, 3, 7, 21, 38, 24 이렇게 돼서 뭐 K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6, 18, 뭐 이런 세 개의 숫자가 되겠다. 이런 문제 유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모두 다 또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13에다가 그럼 뭐 21이 답이 되겠죠? 정답 21 풀어가는 내용. 근데 함수는 그럼 왜 가르쳐 준 거죠? 와, 함수는 그냥 겁주려고 가르쳐 준 건가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좀 정확하게 잘 읽어서 이 주어진 식을 그냥 이렇게 만들게 되면 뭐 함수 그래프는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부등식 풀이해서 범위 구하고 문제의 좀 뭐 개수에 맞춰서 이때 이제 여기 부분 조절해서 이렇게 좀 범위 구해가는 부분들 뭐 식만 좀 바르게 쓴다면 그래프는 좀 문제 풀이에 크게 이제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냥 꼼꼼하게 읽어서 무엇을 풀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괜히 뭐 그래프 그렸다고 해서 겁먹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창현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방정식 fxy는 0을 이렇게 옮기는 도형의 이동이다. 그 도형의 이동에서 원으로 또 옮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이동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좀 한 방에 이동되는 게 아니고요. 이동하려면 먼저 이렇게 y보가 바뀌는 y보가 바뀌는 건 x축 대칭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x-1, 그 다음에 2-y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평행 이동도 좀 진행해야 되는 거죠. 두 개의 단계를 좀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은 중심 좌표가 2,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똑같이 변화를 좀 하게 되면요. x축 대칭 y보고 바뀌는 거니까 2, 3 가면 되겠고 그 다음 평행이동이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해서 평행이동해서 중심 좌표 구해놓고 그 다음에 반지름 2 이렇게 좀 메모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이동한 원이 직선에 좀 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하고 또 직선 사이의 관계 뭐 이런 문제 풀이라면 또 이제 뭐 점과 직선 거리죠. 점과 직선 거리 이곳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x-4y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처리가 되는데요. 뭐 중심 3,5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5분의 3을 대입해주니까 9에다가 5를 대입하면 5, 4, 20에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되어야 접한다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은 k-11의 절대값이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좀 뭘 구하라는 건가요? 뭐 k 값들의 합을 또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뭐 k 값은 11 더하기 10 한 번은 또 11 빼기 10 이렇게 해서 두 번 계산되면 되겠죠. 이 값들을 좀 더하기 해주면 정답은 뭐 22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표현들 이렇게 좀 바뀌어간 이 부분들. 이게 이제 뭐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에 따라서 간다는 요 사실들. 이런 것들만 좀 점검해 가면은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도형 이동해서 뭐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거쳐서 나온 결과를 또 다시 한번 변환해 갈 때 어찌 돼 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이 있는데 네 점을 만다. 직선이 뭐 절대값에 있으니까 절대값 그래프 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길기만 조절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원은 좀 정리해서 x-1의 제곱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y-3의 제곱 그래서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들에다가 9에다가 10 이렇게 좀 되는데 빼기 8 해주니까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상황 이해를 좀 하려면 1, 2, 3 되겠고 반지름이 루트 2 되는 거니까 원은 뭐 이런 형태로 좀 원은 이렇게 좀 찌그러집니까?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큼지막하게 그려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좀 그려져 간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때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열심히 그어가지고 4개 만나야 되는데 이쪽에 좌측에 이렇게 좀 접할 때 이걸 좀 구해가면 하나 만나겠고 똑같은 기울기면 당연히 오른쪽에는 2개 만날 거니까 요거보다 조금 이렇게 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세워야 되는 그런 형태가 그러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이 좀 커져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4점 만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뭐 기울기 이 m 값에서 뭐 정수니까 어차피 y는 이꼴 mx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음수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할까요? 마이너스 mx 그게 좀 더 현실적이죠. 그럼 마이너스 mx에서 좌측 플레인 부분들 그럼 mx 플러스 y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중심에서부터 중심이 1,3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접해야 되는 거니까요. 접하는 부분들을 기억하니까 반지름 루트입니다.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1 루트 씌우고 1 대입하면 m 플러스 3 절대값 부분이 반지름 루트이다. 이거 풀어가는 거죠. 곱하기에다 제곱하게 되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2m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이항시키니까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7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돼서 m 마이너스 7인가요? m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m 플러스 이렇게 처리돼서 m 값은 뭐 7입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m 처리됐으니까 뭐 수직되는 기울기는 7 그러면 정수 그러니까 뭐 n 값이 지금 접할 때를 열심히 구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n 값이 7보다 크겠죠. 이런 부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정수 최소가 그러면 당연히 답은 뭐 8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역시 뭐 계속해서 원과 직선과의 관계 부분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걸 좀 이용해서 반지름하고의 관계로 해서 풀어가는 이 절차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항상 효율적인 풀이를 이끌어내서 풀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세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진 삼각형의 외조본의 넓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울 텐데 직선식들을 좀 잘 관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런 식을 보게 되면요 y는 3분의 1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1x 되니까 느슨하게 좀 이렇게 좀 하나 가게 그려가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7 7을 위에 가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중요한 것은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고 요거 기울기가 3분의 이렇게 돼서 곱하기면 요 부분 이렇게 수직이라는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y는 x 플러스 1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직선들을 구해 갈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삼각형이 이제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외조본 넓이를 구해가려면 외조본의 뭐 지름 뭐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이제 빗변의 중점에 있는 부분이니까 두 교점을 좀 잘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x-3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하고 가운데 직선은 이거 x-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빼기를 하게 되면은 x 사라지고 y 값이 0 되는 부분들이니까 y 값이 0 집어넣으면 x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이 좌표가 이거 마이너스 1,0 x 절편에서 만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를 쭉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이꼴 제로 하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풀게 되면 4x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이 2분의 3에서 나오면 되겠고 y 값은 y는 이꼴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y 값은 2분의 5에서 이제 좌표 얻어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좌표 얻어진 부분들 여기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점 사이 부분들이 이게 뭐 지름이 돼가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지름 길이를 아예 구하면 되겠군요. 루트 x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2분의 5에 제곱되겠고 y 좌표는 또 2분의 5에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그럼 2분의 5 공통에다가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반지름 길이는 또 2로 나누니까 4분의 루트 5 아이고 5 루트인데요. 루트 5를 쓰고 있어요.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자,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게 되면 파이 16에 25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게 되니까 8분의 25파입니다 라고 해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열심히 이렇게 구했는데 넓이를 더하게 해주면 8분의 25였던가요? 8분의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3입니다 라고 해서 분리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지금 도형적인 특징 이 부분들이 안 보이면 아주 곤란합니다.
점들만 그냥 덩그러니 세 개를 구했을 때 다시 그러면 외심을 구해가려면 와 이거 좀 난리가 나는 거죠. 거리가 같은 좌표를 또 찾아가려면 뭐 앞으로도 뭐 풀이를 좀 한참 또 시간 또 많이 걸려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뭐 직선들 이런 사이 관계에 있어서 뭐 수직 관계 이런 부분을 밝혀내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풀이에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부분들이니까 항상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풀이해가는 이런 것들을 좀 습관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잘 발견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삼각형이 있습니다. 연장선에다가 A 밖에다가 X를 잡고 외곽의 이등분선인 것 같죠? 상황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BA의 연장선 밖에다가 X를 잡고 X 되죠? CAX 요 각이 있는데 그거의 이등분선이 이등분선을 그어서 또 이렇게 BC의 연장선을 만나는 점을 또 D라고 한다. 외곽의 이등분선이 맞군요. 이렇게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외곽의 이등분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B 대 BC의 B가 BD 대 CD B다. 라는 요 성질을 좀 알아야 우리가 문제풀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AB 길이부터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AB 길이를 다 구하게 되면 12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Y좌표가 5대 이렇게 그러니까 1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C 길이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A하고 C, X좌표 차이가 3 차이 나니까 3제곱이 되겠고, Y좌표는 5, 1, 그러니까 4 차이 나겠고, 피타고라스의 수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13대 5다 이런 얘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BC를 B점 좌표 다시 또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6,0 C점 좌표 3,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요거를 뭐 13대 5로 외분하는 이런 점이 D점이다 라고 해서 외분점을 좀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빼니까요 8분의가 되겠고 그러면 39에다가 5, 6 플러스 30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8분의 13에다가 그냥 13 이렇게 쳐야 되는군요. 이렇게 이제 좌표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좌표 열심히 구해가는데요. 그 좌표들 또 뭐 두 배가 또 더하기도 해야 되나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4배에 8분의 열심히 다 더하면 되죠. 39, 30, 그 다음에 13 이렇게 좀 다 더하게 해주면 2분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얼마인가요? 42에다가 7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아이고 60, 70, 82요. 아유 진짜 산수를 이렇게 못하죠. 안 되는데 60에 70에 맞습니까? 맞는 거죠? 52에다가 8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그럼 그 전체 계산 결과는 41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집중력이 제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자, 문제 자체에서 뭐 판단을 해가지고요. 외곽의 이등분선이라는 사실들 정확히 좀 확인해야 되겠고요. 외곽의 이등분선 했을 때 요 성질들. 요게 이제 근데 이제 뭐 근래에 공부한 적은 없고 뭐 중학교 때 공부를 하죠. 내각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기억이 좀 잘 날려나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가지고요. 확실하게 좀 해서 외분점 구해갈 때 이런 부분 좀 써먹어야 된다. 이런 사실들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연습장에 좀 연습하고 메모해가면서 이론 정리를 좀 확실하게 좀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L이 X축의 양의 방향과 AB에서 좀 만납니다. X축과 Y축의 양의 방향과 AB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MX, NX에서 3등분 된다라고 되는데요. 그 위로 보라 이런 얘기 돼 있으면 이런 걸 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뭐 좌표를 좀 잘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때는 여기를 3A,0 이렇게 여기 이제 0,3B 이런 식으로 놓게 되게 되면요. 3등분을 하게 될 때 그럼 뭐 X좌표가 그럼 뭐 A, 여기 뭐 2A,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Y좌표도 2B,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좌표들을 좀 쉽게 구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직선 이 부분들이 둘 다 원점지라는 거니까요. 문제에서 m분의 n을 결과적으로 구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m 기울기가 a분의 2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A, B, B 이렇게 소거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4분의 1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좌표를 좀 어떻게 좀 현명하게 놓고 잡아가느냐 뭐 이런 것만 좀 센스 있게 대처하더라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놓는 이런 방법들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P.5,8 주어져 있고요. 원에다가 두 개의 접선을 열심히 긋겠습니다. 접점을 이제 AB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AB를 칠하는 직선 원점에서 거리 구해서 아이쿠 조금 까탈스러운 일이 나겠군요. 원이 있고요. 원 밖에서 접선을 싹 긋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접점이 생기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직선 접점을 이제 AB라고 했을 때 이 직선 이런 걸 좀 우리가 이제 극선이라고 해서 극선을 좀 이렇게 곧바로 좀 구해가면 좋은데 이 부분들이 또 이론 정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와 이거 극선 방정식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국선 방정식을 뭐 모르는 상태라고 좀 해서 뭐 유도하는 것처럼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중심 좌표가 뭐 2,3 이렇게 돼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5,8 이거 그림 모양이 좀 반대가 되는데 뭐 이론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접점 부분이니까 직각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원을 좀 떠올리는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3 하고요. 5,8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제 원방정식을 좀 만들어가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가는 거죠. 대신 이 부분들은 좀 제가 현명하게 x-2, x-5 y-3, y-8은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지름의 약끝처럼 원 이렇게 좀 풀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할 때는 뭐 중심좌표 반지름 이렇게 처리할 텐데 지금 이 기회에 또 이런 거 하나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좌표 x좌표, x좌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빼기 y좌표 이렇게 빼기 해서 능량 이렇게 차려지면 이게 이제 지름의 양끝처럼 원이니까 이런 것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요. 우리가 구해가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만든 원 방정식하고 원래 있는 원 방정식 이게 이제 공통연이 되거든요. 됐습니까? 공통연 구해가는 거니까 이곳에 이제 x-2의 제곱 그 다음에 y-3의 제곱은 5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냥 빼기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x-2 공통 이렇게 쳐야 되겠고 x-에서 x-5를 빼는 거니까 x는 사라지고 여기가 좀 3 이렇게 좀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y-3 공통에다가 y-3에서 y-8을 빼는 거니까 5 이렇게 처리되겠고 5입니다 라고 해서 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3x 5y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에다가 또 그러니까 마이너스 26이 되는 건가요? 6은 이꼴 제로입니다 라고 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이 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이제 극선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공식이 돼 있었으면 공식 대입해서 뭐 곧바로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시간 걸려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3제곱 더하기 5제곱에 루트 분에다가 00 대입하니까 26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6의 절대값. 여기가 이제 9에 여기가 34가 되는 거죠. 루트 34분의 26 이렇게 처리돼서 이 거리가 나와졌는데, 뭐 루트를 곱하기 하는 것은 그냥 뭐 분모 부분을 좀 없애서 결과 26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극선 구해가는 부분들 원래는 이제 공식 형태를 좀 적어드리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래프 바퀴 점입니다. 바퀴 점 x1 y1 이렇게 이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이제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AB 만나는 할 때 AB를 지나는 직선 이걸 이제 극선이라고 하겠고 극선 방정식 자체는 x1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어디서 많이 보는 공식이죠. 이건 뭐 그래프 위의 점에서 이 접선 공식이랑 생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기 뭐 극선 공식 암기 자체는 수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 패턴들 기억하고 있으면 뭐 곧바로 조용히 가서 풀이하면 되는데 잘 안 된다면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것처럼 두 점을 지름의 양끝이라는 원과 원래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 이 부분들이 이제 극선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죠? 좀 까탈스러우니까요. 연습장 꺼내놓고 확실하게 연습해 가면서 이론들 잘 챙겨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19번 함께합니다. 포물선을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을 좀 옮기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포물선은 뭐 꼭지점이 중요한 요소니까 꼭지점 딱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꼭지점 구해가는 게 문제죠. 이때 이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걸 좀 기억하고 있으면요. 꼭지점 좌표 이곳에서 가볍게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를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서 꼭지점 좌표를 또 금방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꼭지점 x좌표만 이렇게 좀 구하고 그 부분들을 뭐 대입해서 연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억해서 그럼 평행이동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빨리 좀 판단해 가면 되겠죠.
2x-3y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 부분들 이제 평이동해야 되는데요. x축으로 2만큼이니까 x-2 이렇게 쓰면 되겠고, y축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y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게 될 때 2x-3y 그대로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 뒷부분들은 좀 계산돼야 되는데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 해서 계산해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포물선 평행이동은 꼭지점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잘 관찰하게 되면 가볍게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꼭지점 좌표 구해가는 부분들도 이렇게 뭐 굳이 완전 제곱 정리 안 하고 꼭지점의 x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게 되면 y 좌표 또 쉽게 좀 대입해서 구해가는 거니까요. 쉽게 계산해서 전체적인 꼭지점 좌표를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9번 마무리합니다. A, B 두 점이 있고 원이 있습니다.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줄 거야 되는데요. 와, 무게중심이 이루는 도형의 방정식을 또 다시 구해달라? 자체의 방정식인 거죠. 뭐 4,2 있고 3,4 있고 원 위에 있는 점을 뭐 P, Q 이렇게 좀 놓으면 되죠. 그럼 뭐 P 플러스 1의 제곱 Q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입니다. 라는 좀 이런 관계식이 되는 거고요. 일단 이제 이 셋의 이제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면요. 3분의 4 더하기 3 더하기 P 무게중심 되는 거죠. 뭐 3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Q 해서 무게중심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무게중심이 어디 위로 움직이냐 그럴 때 자취방정식을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XY에서 XY 사이의 이 관계식이 자취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P 더하기 7을 이렇게 됐으니까 3x-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Q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3y 6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값들 자체를 여기다 좀 대입해주면 결국은 이제 xy 문자로 바뀌겠죠? 3x-7에 마이너스 6 제곱 되겠고, 여기는 3y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9 제곱은 9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3을 공통으로 끄집어내서 그러면은 x-2의 제곱이 되겠고 y-3의 제곱은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제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약분돼 가지고 이제 9 나와서 이제 9 약분한다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다 끝났고요. A, B, C 이렇게 됐을 때 뭐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뭐 2, 3 중심좌표 반지름 1 이렇게 됐으니까 뭐 1, 2, 3을 좀 다 더하기 해서 정답은 6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취방정식 조금만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좌표해서 무게중심 구해가는 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닐 거고요. 이때 이제 이 부분들 이게 이제 무게중심의 x좌표, y좌표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x좌표, 요 y좌표 사이 관계식 그 관계식은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PQ 자체가 이제 이런 원위에 있었으니까 PQ를 정리해서 대입만 하면 된다라는 뭐 간단한 절차가 될 수도 있는 항목이니까 한 번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과 원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다음 값을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원을 좀 정리를 해야 되죠. x-10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100에다가 9에다가 이항식해서 10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정리해주면 100이 사라질 거니까 4에서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군요. 중심 좌표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이렇게 처리했다면 그럼 원이 있고요. 원 밖에 두 점 이렇게 AB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원에 있는 점 P 잡아서 P의 제곱, PB 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와우, 요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군요.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P점이면 어디인지 좀 모르겠는데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뭐 한쪽을 좀 크게 해주면 한쪽이 좀 작아지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좀 상황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이때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 이제 삼각형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제 AB의 중점 M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AM 제곱 더하기 PM 제곱 이렇게 된 우리가 이제 중선 정리 이런 거 공부한 거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고정된 값이 돼 가는 거니까 이쪽 이제 PM 이 부분들만 어떻게 해주면 지금 최대가 되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4,0에다가 0,4 돼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2에서 중점 A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럼 계산 자체도 이거 뭐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제 2제곱, 2제곱 루트 씌울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PM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만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조금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P라는 것은 원 위에 있는 점인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최대가 되면 어떻게 최대가 될까? 이런 부분들인데 원과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 이제 원의 중심에부터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그것에 대해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더 연장한 이 부분이 이쪽에 와 있을 때 이제 최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M 이 길이를 구해가는 것은 반지름을 좀 더하게 하고요. 중심 좌표가 10, 10,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12제곱에 그 다음에 5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13에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는 8에다가 15제곱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5제곱이 225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23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466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뒤쪽은 뭐 그냥 연산하는 형태의 계산이니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변수가 양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때 이게 좀 P에다가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풀이하기에는 이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중선 정리를 떠올려서 한쪽에 이제 고정되니까 한쪽 부분들만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중선 정리가 진짜 아름답게 문제 이론에 좀 적용이 된 거죠. 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런 곳에서 좀 사용한 거구나라는 뭐 사용처도 좀 익혀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B, AC 위에 점 PQ가 있고요. 교점을 R이라고 하고, 아이고, 좀 복잡해지는데요. 좀 약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ABC 주어져 있고, PQ 대략 좀 작고요. 문제에서 PC 긋고 BQ 그어서 교점을 R이라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인가요? 그 다음에 BPR, 그 다음에 BCR, 그 다음에 CRQ, 넓이가 4, 12, 12 이렇게 처리된가요?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중점인데, 12, 12 이렇게 갖다주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이때 사각형 APRQ, 오호, 이거 좀 만만치 않은데요? 어떡하죠? 이거 좀 도형 이론들 배운 지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할 텐데,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좀 이렇게 AB 이렇게 좀 돼 있는 부분에서요, Q에서 이렇게 좀 평행선을 그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같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막꼭지각에 이렇게 좀 같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면 뭐가 되죠? 합동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럼 이제 여기가 4가 되면 이제 8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변길이 이런 B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여기하고 여기가 좀 당연히 이건 좀 같은 거고요. 지금 이 부분들에서 4대 8이 되는 거니까 또 1대 2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개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형태.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좀 삼각형 부분을 이렇게 다시 A, P, C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좀 Q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좀 이렇게 같아지는 이런 부분이고 여기가 8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닮은 비가 이제 1대 2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넓이비는 1대 4가 되게 되고 8에 그럼 4, 8, 32가 되야 되는 거죠. 32가 되니까 이제 아래쪽 넓이는 32에서 8을 빼니까 그럼 24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각형 아이고 이거 교점이 없는데. 그래서 사각형 우리가 구해야 될 게 A, P, R, Q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러면 24에서 중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4를 만들어 놨죠. 4를 이렇게 좀 빼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넓이가 20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평행선 하나 그으면 이게 좀 해결이 돼가는데요. 4하고 8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1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게 좀 간만에 이게 중학교 언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공부하고 나서 한참 만에 등장하는 거라서 뭐 쉽게 좀 잘 판단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제가 설명한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 자연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첨에서 원에다가 구운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건 뭐 대표적인 유형인데 뭐 아무 때나 수직이 되는 게 아니죠. 직각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중심에서부터 내리부터 직각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이 부분들이 이게 정사각형이 돼가는 거죠. 정사각형이 돼가는 거니까 중심하고 이게 점하고 연결하게 되면 반지름은 R 루트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성질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처리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좀 4 이렇게 되는 건가요? 2항시키게 되면 2 생긴 거에다 2항시켜서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2가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심좌표 0,a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중심좌표고 밖에 점하고 연결하게 되면 2루트 2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여긴 뭐 1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뭐 8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니까
a 플러스 1 값은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되겠고 a 값은 루트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1 계산되겠고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곱하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7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6으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3번 창행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이를 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도형 이론들, 중학교 이론들이 가미된 좀 복잡한 이론들이 있었는데 풀이를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창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